기업 얘기를 할 건데 실적이 정말 꽤 괜찮고요. 밸류도 괜찮고 뭐 그런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이 사실은 이제 오늘 12.21% 상승을 했는데 실적도 굉장히 뭐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말했다시피 밸류도 괜찮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 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뭐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는 기업이 요거 또 이제 그 중에 하나였고요. 최근에 좀 꿈틀꿈틀 하더니 이제 오늘 튀어 올라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 이런 기업은 또 있습니다. 당연히 또 있으니까 그걸 보내드릴 테니 이거를 따라하셔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 일단 이 PNT라는 기업 오늘 이제 올랐으니까 뭐 제가 더 이상 이 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이거 사셔라 이런 거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서 이제 PNT 얘기를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PNT 기업은 이 배터리 전극 공정을 만드는 전극을 하는 데입니다. 2009년에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롤투롤 장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, 뭐 특수 필름, 전자, 전기 소재 이런 생산 장비를 생산을 하면서 전극 공정, 롤투롤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2차 전지 장비 시장 점유율 대장 기업입니다. 1위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작년까지는 1등이었는데 뭐 올해도 뭐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럼 전극 공정이라는 게 뭐냐? 2차 전지의 생산 공정이 이제 전극 그리고 조립,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전극 공정은 그 중에서 그래도 뭐 다 중요하지만 꽤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. 배터리의 성능을 좀 좌우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극을 통해서 이제 양극과 음극이 전극판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양극재랑 음극재를 전극에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밀도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배터리의 성능을 좌우하는 에너지 밀도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. 이때 이제 전극의 이제 코팅 밀도를 더 상향 높이게 되고 그리고 소재 변형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롤투롤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. 그래서 요거 장비를 PNT는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고요.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롤투롤 기술이라는 거는 필름, 동박 이런 게 되게 얇은 소재잖아요. 그죠? 이 얇은 소재를 회전롤에 감습니다. 그래서 롤트롤이라고 하는데 회전롤에 감으면서 또 특정 물질을 도포를 또 합니다. 그래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는 그 공법을 롤트롤이라고 해요. 근데 이 롤트롤 기술이 공정이 매우 까다롭다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뭐 일본의 히라노 텍시드, 뭐 도레이 뭐 이런 기업들이 선점을 했던 분야인데 2009년에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제 점차 뭐 점유율도 높여 나가면서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PNT가 이제 롤투롤 장비 점유율이 50%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. 굉장히 잘하고 있죠, 그죠? 그리고 이제 쿼터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 쿼터 장비는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 업체가 굉장히 적습니다. 굉장히 적은데 경쟁사 중에서 이제 일본의 또 히라노라는 이런 대장이 있어요. 근데 이 대장이 캐파가 이미 꽉 찼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더 받을 수가 없는. 그러니까 뭐 기다리면 되겠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. PNT가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신규 발주가 PNT 쪽으로 좀 많이 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PNT의 이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수주 잔고가 이것 때문인지 아직은 뭐 추정입니다만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습니다. 늘어서 지금까지 수주 잔고가 1조 8,390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고 이 정도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%는 건데 연말까지는 한 2조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굳이 이 회사가 뭐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는데 그동안 좀 저평가가 아니었냐라는 거고 꽤 경쟁력이 있죠.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저평가를 왜 받느냐 모르겠습니다. 근데 뭐 요즘 시장 자체도 별로 안 좋았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좀 소외가 됐었던 것 같아요. 뭐 장비 중에서 그래도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밸류를 보시면 올해 15.2배, 내년이 이제 10.1배 PER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배터리 장비 쪽에 이제 평균 밸류라고 하면 뭐 추정하는 데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 데 따라 다 다르게 하죠. 근데 한 14배, 15배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내년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배밖에 안 되니까 되게 싼 거죠. 그죠? 되게 싸게 보고 있는 거고. 그럼 이게 또 점점 밸류가 이제 PER이 낮아진다는 소리는 PER이라는 게 결국은 가격을 그죠? 이익으로 나눈 건데
이익이 어쨌든간 계속 이제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죠. 이제 늘어나니까 이건 이제 이 전체 분모가 늘어나면서 얘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. 결국은 이 가격이 멈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PR이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는 이익이 늘어난다는 분모가 커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. 그래서 실적 추이를 좀 보시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꽤 명확해질 걸로 봅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은 20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. 3분기가 266억, 4분기가 362억. 사실 꽤 많이 올라가죠, 그죠? 1분기가 좀 부진했던 거를 씻고 작년도 좀 부진했지만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거고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뭐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. 1분기보다 하지만 특히 작년 2분기에 비해서는 또 별로 안 좋기도 하고 근데 요것만 지나면 팍 튀어간단 말이에요, 실적이. 이런 실적의 개선세를 시장에서 잘 모른 척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장중에 막 주가가 오늘 막 20%까지 오르고 뭐 그래서 역사적 신고점 또 올라가나 뭐 이랬는데 좀 밀려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수급 현황 보시더라도 뭐 6, 7월 오늘까지 대부분 외국인 매수가 줄을 잃었고 그리고 외국인이 특히 이제 실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수급에 대해 거는 기대도 뭐 간과하긴 어려울 것 같다. 뭐 더 사실 이 관심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뭐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 레벨업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 일단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. 가이던스가 나오게 되면은 이 정도 실적 가진 기업을 시장에서 정말 외면할 수 있지 않을까?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 이제 뭐 제가 오늘 이제 주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문자 보내드리는 분들한테 이 드릴 일이 없으니까 소개를 좀 드린 거고요. 이런 기업은 또 있어요. 또 있으니까 딱 사놓고 지금 물론 시장이 별로지만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.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좋아질 때 시장에서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일 테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.